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세 번째 절기 백로입니다. 계속해서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온차가 커지며 현재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북 남부 동해안은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절기 백로 무렵은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시원하지만 낮에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의 일교차가 예상되고요. 경북 김천과 예천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벌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며 평년 기온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데 행사를 경주로 유치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분야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경쟁력을 점검했는데요.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100만 명 서명운동과 대정부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해 포럼을 열었습니다. 4개 분야별 장단점과 경쟁력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포럼에선 국제회의 개최 경험과 경주의 문화적 역량이 강점으로 부각됐고 경호와 보안 분야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회의장과 숙소가 같은 1.5km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 안전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고 경호 안전을 집중적으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에이펙 포럼과 함께 경주시는 SNS 계정을 통한 온라인 홍보에 이어 전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10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경주 유치의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2월 에이펙 유치도시 공모 신청과 현지 평가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대정부 유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점들을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노력하고 특별히 정부 부처에 있는 외교부라든지 대통령께 이걸 잘 알려서 경주가 반드시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에이펙 회의를 치른 베트남 다낭시도 포럼에 참가해 경주 유치를 위해선 시민 의식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rằng là thành phố Công Chiêu sẽ có những cái điều kiện rất là tốt để chuẩn bị cho APEC 2025. Thì tôi nghĩ rằng là hy vọng rằng là người dân của thành phố sẽ đóng góp một phần rất là quan trọng trong cái công tác chuẩn bị và vận động tổ chức thành công cái hội nghị này.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21개국 6천여 명이 참석하는데 경주와 인천, 부산과 제주가 유치 경쟁에 나섰고 개최 도시는 내년 4월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역대급 폭염으로 해수온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올해 적조는 예상과 달리 9월 초순에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조 생물이 활성화되려면 바닷물 온도가 23도에서 24도가 지속돼야 하지만 올해는 한 달가량 28도가 유지되고 있어 적조 발생을 막고 있습니다. 수산당국은 추석쯤 수온이 떨어지면 적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10월에는 수온이 20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적조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신 고수온이 한 달째 지속되면서 경북 동해안 양식장에서 강도다리 등 70만 마리가 넘는 물고기가 폐사했습니다.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 단체 교섭이 결렬된 포스코가 첫 파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노조는 그제 쟁의 발생을 의결한 뒤 어제 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포스코는 노조에 교섭 복귀를 재차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정문 앞, 포스코 노조 조합원들이 도로 가득 모였습니다. 포스코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가 쟁의 행위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겁니다. 정당한 노동자가 주장하여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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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에는 노조 추산 2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했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 6일 대의원 대회를 열고 찬성 52명, 반대 41명의 비율로 쟁의 발생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과 자사주 100주 지급, 성과 인센티브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연봉이 하락할 동안 최종 회장의 연봉은 60% 올랐고 경영진은 100억 원 규모의 무상 주식까지 지급받았다며 사측이 직원에게만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13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철소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에 비한다면 우리 임금 인상률은 2%에 못 미치고 있고요. 또 다른 동종업계를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낮은 그런 여건이 지금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포스코는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추가로 드는 비용이 1조 6천억 원이라며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포스코는 노조의 교섭 복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교섭을 원만히 타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경영진 무상 주식 지급은 2021년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철강업계는 포스코 사상 첫 파업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파업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태풍 흰남노 복구 과정과 지주사 설립 등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쌓여 파업 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포스코 노조는 이번 출범식 이후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포항공대는 철강에너지소재대학원을 친환경소재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명칭 변경과 함께 대학원 내 에너지소재 전공을 2차 전지로 변경했고 내년에는 수소 전공 신입생도 모집할 예정입니다. 포항공대 친환경소재대학원은 포스코 지원을 바탕으로 2005년 철강대학원으로 시작해서 2020년 철강에너지소재대학원으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 미래 우주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대가 달성군과 손잡고 우주공학 클러스터 구축에 나섰는데요. 경북대는 우주공학부를 신설해 전문 인력 양성과 우주 인프라센터를 구축하고 달성군은 행정 재정적 지원에 나섭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세 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30년간의 노력 끝에 우리 기술로 만든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쏜 겁니다. 최근 인도의 무인달 탐사선이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하는 등 국가 간 우주 탐사 경쟁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주항공의 여러 분야 가운데 발사체 중심의 연구와 교육 등에 치우쳐 있습니다. 발사체를 우주로 쏘고 난 뒤 다음 단계, 극한 환경에 행성 지면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자원과 지질 탐사 등을 하기 위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경북대학교는 우주항공을 기본축으로 우주경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 달성 캠퍼스에 우주공학 클러스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80명 정원인 우주공학부를 신설해 전문성을 갖춘 우주공학 전문가 양성에 나섭니다. 저희 경북대 우주공학부는 우주항공, 인공위성, 우주건설, 우주로봇, 우주에너지, 그리고 UAM을 포함한 첨단 우주 분야를 선도하는 다학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초고압, 초저압, 초저온 같은 극단적인 우주 환경을 재현한 대규모 인증실험센터를 비롯해 우주공학 연구, 학술 산업이 어우러진 여러 인프라도 구축합니다. 경북대는 최근 달성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300억 원 규모의 국비 반영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사체는 서울대와 부산대, 경상대가, 인공위성은 연세대와 카이스트, 조선대가 각각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극한 환경에서 실제 임무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은 첫 시도인 만큼 대구가 우주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급성장하는 우주항공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 지열발전부지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설치한 3개의 지진계가 연쇄적으로 고장나 다시 설치됩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주관기관인 희송지오텍은 지하 1,400m와 780m, 500m에 설치된 지진계가 모두 고장나자 지난 5일부터 인양한 뒤 다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열발전부지에 설치한 지표 지진계는 신부 지진 관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대마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마 산업이 발달한 곳인데요. 그동안 주로 친환경 건축 재료나 섬유 생산에 대마를 활용해왔지만 최근에는 대마에서 추출되는 CBD라는 약용 성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CBD는 난치병 치료제부터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까지 쓰임새가 많아서 관련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김경철 기자가 프랑스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파리 시내의 한 대형 약국. 각종 약품과 화장품들 사이로 CBD라고 적힌 진열대가 눈에 띕니다. 바로 대마에서 추출되는 약용 성분 칸나비디올, 즉 CBD가 함유된 제품만 따로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Alors le CBD, c'est une substance qu'on retrouve naturellement dans la plante qu'est le cannabis. Les problématiques inflammatoires, les problématiques douloureuses, tout ce qui est la gestion de la douleur va être très intéressant. 파리 시내 곳곳에선 CBD 제품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가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일 형태로 섭취하는 제품부터 차로 우려내 마실 수 있는 제품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C'est le produit cosmétique qui en contient le plus. C'est idéal si vous avez du psoriasis, de l'eczéma, un zona, enfin une maladie de peau liée au stress.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CBD가 불면증과 통증, 피부염 등에 특히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Oui, ça détend mon corps, mais ça me fait du bien en tout cas. Et contrairement à la marijuana, ça ne rend pas psychotique ou autre, il n'y a pas d'effet néfaste. CBD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관심은 불과 2년 사이에 급격히 커졌습니다. 지난 2021년 프랑스 정부가 환각성이 거의 없는 대마, 즉 햄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초 프랑스는 우리나라 법과 비슷하게 대마에서 추출되는 모든 성분을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유럽 사법재판소가 CBD는 인체에 해로운 효과를 보이지 않아 마약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관련법을 수정한 겁니다. Ça montre que le CBD est inoffensif. L'OMS aussi a également classé en 2018 le CBD comme une molécule non dangereuse pour la santé et inoffensive. 현재 프랑스 내 CBD 판매점 수는 500곳에 달하고 CBD 관련 시장 규모도 10억 유로, 우리 돈 1조 4천억 원으로 급격히 커졌습니다. CBD를 합법화한 프랑스에서는 이제 정치권을 중심으로 햄프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프랑스 국회 상원 의원들은 CBD의 품질 관리 기준 등을 담은 햄프 산업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결의안 형식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La diversité, la possibilité qu'on peut avoir, je pense qu'il y a encore de beaux jours devant nous sur l'utilisation du chanvre. Et puis après.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도 산업용 대마, 즉 햄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선 관련법 개정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포항시의 푸드테크 경관 농업지역 맥주 활성화 모델 개발 사업이 농촌진흥청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 예산 10억 원을 지원받아 호미곤면 경관 농업단지 수확물인 보리를 이용한 특화 맥주를 개발해 호미반도를 알리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포항시 호미곤면 대보리는 해풍으로 쌀 농사가 힘든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2018년부터 제채 작물인 유채, 메밀, 유색 보리를 심어 경관 농업단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6억 4천여만 원을 들여 황성공원에 56m 길이의 대형 태극기 개양대를 조성하려 하자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신라의 56명의 왕을 상징하는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해 통일의 출발지를 삼고 관광 자원화한다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강희 경주시 의원은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에 56m 태극기 개양대 설치는 문제가 있고 효과도 적다고 주장했지만 예산안은 상임위를 통과했고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가을의 세 번째 절기 백로입니다. 계속해서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온차가 커지며 현재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북 남부 동해안은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절기 백로 무렵은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시원하지만 낮에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의 일교차가 예상되고요. 경북 김천과 예천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하늘빛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는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는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은 18도, 김천 14도 예상되고요. 낮에는 대구 28도, 김천은 29도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6도, 예천 15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29도, 예천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해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2도고요. 낮에는 26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벌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며 평년 수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